한국 사람들은 다 부자구나. 여기 독일 여성이 놀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강원도의 식당에 앉아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 마리입니다. 예전에 한번 인사드렸는데 제 이야기를 다들 재미있게 들어주셨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재미없는 독일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한국 분들이 지루해하시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댓글로 좋은 곳들도 추천해주시고 다들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국에서 쌓은 추억들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 강원도 여행기를 기다려주셨는데 너무 늦진 않았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은 독일로 돌아왔는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즐겁고 환상적이었던 체험을 전달하느라 입이 아플 지경이에요. 열심히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써봤는데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이번 여행에서 강원도 여행 계획은 제 친구가 다 짰거든요. 저보고는 믿고 따라오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은 못 믿어온 구석이 있어서 좀 찾아보니까 산과 바다가 유명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독일도 해변가가 있긴 있거든요. 외국분들이 많이 찾아올 만큼 유명한 해변은 아니고 그냥 독일 사람들이 바다를 즐기고 싶으면 찾아가는 곳이죠. 독일의 해변가 뒤에는 어느 정도 녹지가 조성되어 있긴 하나 산이라고 부를 만한 건 찾기가 어려운데 대체 어떤 곳이길래 산과 바다가 모두 유명하다고 할까 싶어 엄청 두근거렸어요. 우선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머무를 호텔로 이동했는데요. 택시기사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어느 정도 영어를 꽤 하시던데요. 서울과는 또 다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서울이 아닌 곳이니 어느 정도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사님 말씀이 강원도가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이기도 하지만 요새는 외국분들도 많이 찾고 또 예전에 평창올림픽이 치러졌던 곳이라서 택시기사님들 수준이 엄청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유쾌한 농담까지 건네주셔서 말이 잘 안 통하는 낯선 외국 그리고 서울이 아닌 곳이라는 것에서 오는 긴장감도 다 녹아내렸네요. 그리고 호텔에 도착했는데 저는 호텔방에서부터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방에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다니 정말 행복했어요. 왜 한국분들이 사랑하는 휴양지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호텔이라니 이렇게 먼 나라에 와서 참 호강한다 싶었는데 그날 저녁에 전 기절할 뻔했습니다. 친구가 로또 맞은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미쳐버렸거나요. 확실한 건 한국인들은 나라를 잘 만났다는 거예요. 혹시 독일에서 가장 먹기 힘든 요리가 뭔지 아시나요? 말씀드리면 한국분들 놀라실 텐데 바로 해산물입니다. 독일에도 해변가가 있다면서 왜 해산물을 못 먹지? 싶으실 텐데요. 바다가 있는 함부르크에 사는 사람들도 해산물 먹기는 쉽지 않아요. 연어나 고등어 정도는 좀 먹는데 그렇게 다채롭게 먹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인지 해산물을 일반적인 마트에서 많이 취급하지도 않고 대부분 냉동이에요. 냉동이나 팩으로 포장되어 있거나 염장이나 양념이 되어 이미 진공 포장을 해놓았죠. 사실 해산물 레스토랑이 있어도 비싸서 잘 가질 않아서 저는 해산물 맛을 잘 몰라요. 가끔 요리해 먹긴 해도 냉동을 해동해서 먹다 보니 좀 질기고 맛이 없어서. 제가 생각하는 독일의 해산물은 비싼데 맛이 없다입니다. 신선한 해산물은 독일에 없냐고요? 수산시장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가본 적은 없어요. 보통 도매업자들만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근 유럽 국가에서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먹어볼 기회도 있긴 있는데 워낙 비싸서 맘 놓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해산물 좋아하시면 유럽은 오지 마세요. 친구가 데려가준 식당은 해산물 전문 식당이었는데요. 제게 익숙하지 않은 비린내가 코끝을 자극하는데 생소하면서도 입맛에 맞을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친구는 이미 기대감에 차올라서 눈이 반짝반짝했고요. 친구 말이 서울에서도 해산물을 먹어봤지만 서울 사람들이 한국 바닷가에 가서 먹는 해산물은 또 다른 신선함이라고 했다나요? 자기는 한국에 와서 해산물 맛에 눈을 떴다고 한국 해산물 맛은 엄청나대요. 그러면서 독일의 냉동 해물 모듬은 떠올리면 안 된다고 흥분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독일에 살 땐 입이 짧았어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애가 아니었는데 한국에 오더니 많이 변했다 싶었죠. 그리고 저도 슬슬 기대가 되었습니다. 배도 고팠고 한국의 해산물은 맛있다니 궁금하기도 했어요. 우선 사장님께서 신선한 게를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 게를 쪄주시는 건가? 해서 갸우뚱하고 있는데 바로 쪄주셨습니다. 독일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에 깜짝 놀랐는데 먹기 좋게 껍질도 손질해서 주시더라고요. 비닐장갑에 가위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서 주시는데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상차림이 화려해서 이건 친구에게 무리다 싶었죠. 너 로또 맞았니?
이게 지금 얼마가 나올지 나는 계산도 안 되네. 이렇게 큰 개가 2마리나 나오고 냉동도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개를 이렇게 쪄주다니. 독일에서 이렇게 먹으려면 글쎄요. 대게는 태어나 처음 먹어봐서 감이 잘 안 잡히지만 최소 3, 4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요? 인기 있는 곳인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던데 이런 비싼 식당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다니. 진짜 부자인 한국 사람들만 오는 곳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다들 부자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친구가 웃으면서 한국에서도 대게는 비싼 편이긴 한데 독일 해산물 가격에 비하면 훨씬 싸고 무엇보다 이렇게 신선한 해산물을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네 인생에서 2번 다시 올 수 없을 테니 일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게와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는데 그냥 사르륵 녹던데요.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게 내장은 좀 꺼려지는 모양이었는데 사장님이 먹는 법을 알려주셔서 다행히게 내장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 존재할까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침이 고여요. 맛있는 걸 먹으니 부모님도 떠오르고 제 친구들도 떠올랐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생각났고요. 평생 가야 이 맛을 한 번도 못 먹어보는 사람들이 독일엔 널렸는데 독일 사람들 너무 불쌍하죠. 근데 생각해보니 독일에 다시 돌아가면 저도 이런 신선한 게를 먹어볼 순 없을 거잖아요. 인생에 또 없을 기회라서 미친 듯이 게살을 먹었는데 매운탕을 주시더라고요. 맵지만 자꾸 당기는 맛에 콜록콜록하면서도 먹는데 튀김이며 볶음밥까지 계속 나왔어요. 얘가 이걸 또 시켰나?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했는데 친구 말이 원래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당은 코스 요리처럼 나오는 곳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먹을 줄 아는 분들이에요. 입이 짧았던 친구가 한국에 와서 먹을 걸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는데 저도 한국에서 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날 저녁 전 정말 미친 듯한 과식을 했거든요. 아니 강원도 여행 내내 과식이었어요. 사실 독일에서는 이렇게 줄줄이 뭔가 나오는 건 참 어색한 문화입니다. 대게를 먹는다라고 하면 대게만 주고 땡 끝이에요. 그런데 뭔가 계속 나오니까 제가 먹는 양이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볶음밥을 못 먹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이 볶음밥을 가져다 주시는데 제가 못 먹겠다고 손을 내저으니까 친구가 제 손을 치면서 얘가 미쳤나 하며 이게 진짜라고 빨리 먹어 하는데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생긴 게 너무 맛있게 생긴 거 있죠? 그래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와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한 입 먹었는데 그 뒤로는 숟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친구 말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밥을 볶아 먹으며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천재예요. 이날 빵빵한 배를 두드리며 식당을 나오며 풍부한 식재료를 어떻게 요리해야 제일 맛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돌이켜보니 이게 먹으러 간 건지 경치를 즐기러 간 건지 좀 모호한데 어딜 가든 멋진 경치가 함께 있으니 둘 다 즐겼다고 해둘까요? 이후에 초당 순두부도 먹어보고 중앙시장이란 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들을 먹어봤는데요. 닭강정도 맛있고 호떡도 맛있었지만 제일 신기했던 건 오징어 순대였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썰려서 냉동이 된 오징어만 본 제게는 이런 요리가 너무 신기했어요. 오징어 요리가 익숙하지 않은 제게도 정말 맛있게 먹을 만한 음식이었고요. 그리고 어찌나 다들 손이 빠른지 긴 줄이 순식간에 줄어들더라고요. 먼 발치에서 보고 한국 사람들도 모두 줄 서서 사 먹는 걸 보니 진짜 맛집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좀 기다리자 맛있는 걸 먹으려면 어쩔 수 없지 했는데 손놀림이 정말 빠르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구경을 다니니 좀 신기하셨는지 저와 친구를 불러 시식이라는 것도 주셨어요. 돈을 내려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라고 하셔서 처음엔 믿지 못하고 당황도 했죠.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요. 누가 이렇게 먹을 걸 그냥 주겠어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면 이건 강매나 사기라고 생각했을걸요? 이런 게 한국인들의 인심과 정인가 싶어서 시장 구경이 너무 즐거웠어요. 독일 시장은 어떻냐고요? 독일도 당연히 재래시장은 있어요. 그런데 한국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한 느낌은 아닙니다. 음식은 소시지나 케밥 정도를 팔아요. 거기에 맥주나 와인 정도를 곁들이죠. 음식이 좀 더 다채로우면 베트남이나 모로코 같은 다양한 나라의 음식도 팔고요. 아무래도 독일 시장이 좀 재미없는 이유는 독일 음식이 그다지 다채롭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이 대목에서 한국 여행의 유일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네요. 독일에서 뭘 먹어도 이제 예전만큼 맛있지 않아요. 한국은 닭 한 마리를 가지고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닭강정, 삼계탕, 닭볶음탕 등등 엄청 많은 요리를 만들어내는데 독일 사람들은 왜 이런 창의력이 없을까요?
요새 저는 진지하게 한인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한국 요리를 만들어 먹어볼까 한다니까요. 너무 먹는 이야기만 한 것 같아 좀 민망하지만 친구가 야심차게 준비한 강원도 식도락 코스는 정말 완벽했어요. 그리고 경포대와 오죽헌도 멋진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특히 경포대는 조망이 너무나 멋졌죠.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사진을 정말 멈추지 않고 찍게 되더라고요. 음식도 맛있지, 자연환경도 너무나 좋지, 사람들은 친절하지. 나중에 은퇴를 하면 한국 강원도에 와서 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수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맛있는 먹거리가 있다는 건 정말 축복과도 같은 일이니까요. 서울에 이어서 방문한 강원도는 서울과 또 다른 느낌으로 아름답고 재밌었어요. 한국 여행을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여행을 주로 하던데 이렇게 다른 지역도 가서 매력을 느끼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강원도는 스위스보다 더 좋았거든요. 친구와 함께 갔던 곳 중에 양떼목장이 있었거든요. 엄청 넓어서 등산하는 느낌이었는데 오래 걸었던 보람이 있더라고요. 맑은 하늘과 공기, 그리고 탁 트인 하늘은 스위스보다 훨씬 아름답게 느껴졌는데요. 스위스도 멋진 곳이긴 하나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저는 여름에 온 게 아니니 서핑은 못 해봤는데 친구 말로는 여름에 서핑이나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 강원도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스위스는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승리 아닐까요? 아, 그리고 진짜 좋았던 경험을 빼먹을 뻔했네요. 지금까지 여행기를 들어주신 분은 얘네 진짜 먹고만 다녔네 하실 텐데요. 나름대로 명상의 시간도 가졌답니다. 템플스테이를 갔다 왔거든요. 친구가 짠 일정 중 맨 마지막이었어요. 사실 절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일반 관광도 아니고 굳이 템플스테이를 해야 해? 싶었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해서 일단 가보기로 했죠. 제가 가봤던 절은 태국의 절입니다. 그냥 좀 크고 정신이 없었고 다들 간다니까 갔던 기억인데요. 지금 떠올려보면 엄청나게 큰 불상 외에는 사실 아무 기억이 없네요. 그만큼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한국의 절에서 이틀이나 잔다는 거예요. 그건 좀 새롭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둘러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절에서 생활을 이틀이나 해볼 일은 없을 테니까요. 알고 보니 인기가 많아 예약하기도 어려웠다던데 저는 친구 덕에 편하게 낙산사를 갈 수 있었죠. 이 자리를 빌어 친구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보냅니다. 이동거리가 좀 있었는데 여기가 제일 유명하고 좋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갔고 또 한국 여행의 마지막 일정이니만큼 좋은 곳이길 바랬는데 도착하고 저는 환호를 내질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온갖 이미지나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는 멋진 곳이더라고요. 친구가 이 일정을 맨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왁자지껄하고 번잡스럽게 이동하고 먹고 떠들고 하는 것도 좋았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절에서 지내볼 기회를 외국인이 언제 가져보겠어요? 수련복을 입어보니 너무 편하고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이것도 한복의 한 종류겠죠. 공주님 같은 한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지를 입어보니 좀 생소하긴 했지만 정말 편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수련복을 입고 관광객들이 모두 나간 시간에 이렇게 절 안을 돌아다니니 제가 마치 출가한 스님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절이 굉장히 넓고 컸는데 바닷가 옆에 붙어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런 절의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되었다는 것 또한 감탄을 자아냈죠. 스님께서 이 절은 신라시대에 지어졌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절 안에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석탑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라시대가 언제인지 감이 안 잡혀 여쭤보니 이 절이 세워진 연도가 671년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때부터 절 안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체감이 제대로 되었어요. 이렇게 오래된 보물이 세월을 견디고 서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절을 잘 보존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졌죠. 게다가 한국은 일본의 침략도 겪었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지우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낸 건 뿌리 깊은 역사가 있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들 한국이 빠르게 발전한 나라라는 걸 알고 있고 부러워하는데 제가 한국을 여행하며 느낀 건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창의적이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멋진 전통은 잘 계승하는 나라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새롭고 좋은 것은 빠르게 받아들이고 더 발전시키는 재주도 있죠.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만하지 않나요? 인터넷과 TV로만 보았던 한국을 직접 와서 보니 제 친구가 왜 한국에 정착했고 명예 한국인이 되어버렸는지 정말 제대로 이해가 됐어요. 저 또한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렸으니까요.
템플스테이 이틀간 파랗고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강원도의 산을 마음껏 즐기며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도 너무나 좋았고 또 태어나 처음 해보는 공양도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좋았던 건 휴대폰을 쓰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오롯이 나의 내면에 집중해볼 수 있던 거예요. 빠르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과 잠시 단절된 듯한 느낌이 굉장히 독특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템플스테이에 온 외국인분들도 계셔서 잠시 대화도 해봤는데요. 이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한국에 푹 빠져 한국에 있는 절을 다녀보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게 한국의 전역에 굉장히 다양한 절들이 있고 특색이 모두 다르다며 좋은 곳들을 추천해줬죠. 벌써 한국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즐기는 분들이 세상에 많구나 싶어 몹시 부러웠습니다. 혹시 템플스테이를 망설이고 계신 외국분들이 계시다면 강력히 추천드려요. 제가 제일 걱정한 건 침대가 없는 바닥에서 자는 거였는데요. 따뜻한 바닥에서 자니까 그냥 제가 시장에서 본 호떡이 된 느낌이었어요.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정말 이불을 박차고 나오기 쉽지 않더라고요. 온돌은 불편하기는커녕 너무나 중독적이었어요. 독일에 돌아온 지금 음산한 독일 날씨를 마주하니 그때 그 템플스테이 숙소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바닥이 정말 그립네요.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온돌을 사용해 바닥을 난방했다고 하던데 대체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히들 일을 할까요? 그 따뜻한 이불과 바닥을 박차고 나와 아침부터 일하는 한국인들은 정말 위대해요. 저는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는 날 새벽 일출을 바라보며 결심했는데요. 기회가 닿는다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꼭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요. 아무래도 대게를 꼭 맛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또 시장에서 제 입에 먹을 것들을 넣어주던 한국의 인심가정도 꼭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때는 제가 가이드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생활 한국어를 조금씩 공부하려고 해요. 꼭 다시 올 수 있길 빌며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해수관음상 밑에 두꺼비를 만지고 왔는데요. 늦지 않게 다시 한국에 방문해서 다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멋진 모습들을 더 만나보고 싶네요. 한국이 몹시 추워졌다고 하던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제 한국어 공부도 응원해주세요. 언젠가 다시 방문할 한국에서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이어 강원도를 친구와 함께 여행했던 독일 의사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